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3절에 있는 행렬의 곱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행렬의 곱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일단, 어떤 식으로 행렬의 곱을 약속을 했는지만 먼저 살펴보면, A라는 행렬이 P 곱하기 M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일 때,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곱을 우리가 A, B로 표기를 할 텐데요. 이 A, B라는 것도 하나의 행렬이 되죠. 근데 이 행렬의 사이즈는 P 곱하기 N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성분들은 IJ 성분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서 성분을 얻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두 행렬 A, B의 곱이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행렬의 곱을 약속하기 이전에는 행렬의 연산으로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행렬의 합과 상수곱이었습니다. 자, 행렬의 합은 대문자 A, 대문자 B가 행렬을 이제 표기를 하고, 스몰 a를 이제 스칼라를 이제 나타낸다고 할 때, 행렬의 합은 이 덧셈 기호로 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덧셈 기호로 표시하는 그 값은 하나의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mall a, large a도 하나의 행렬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그 연산에 이제 추가해서 행렬의 곱이라고 부르는 연산을 우리가 추가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행렬의 곱은 영어로 product 혹은 multipl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행렬의 합이나 상수곱과 마찬가지로 행렬의 곱도 그 결과가 행렬인데, 행렬의 곱을 나타내는 기호로는 두 행렬 사이에 점을 찍거나 아니면 생략을 하고 그냥 두 행렬을 붙여서 쓰는 기호로 행렬의 곱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의 곱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행렬에 그 대응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사상의 합성을 생각을 했고요. 그 선형사상의 합성을 나타내는 행렬이 되도록 우리가 행렬의 곱을 정의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V라는 벡터 공간에서 W라는 벡터 공간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와 W에서 G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U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각각의 V, W, G의 순서 기절을 알파, 베타, 감마를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는 V1부터 Vn으로 표기를 하고요. 베타는 W1부터 Wm, 감마는 G1부터 GP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V의 디멘전은 n, W의 디멘전은 m, G의 디멘전은 p로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u, t를 이제 앞에서 선택한 알파, 베타, 감마를 사용을 해서 행렬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u는 w에서 g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w의 순서 기저인 베타, g의 순서 기저인 감마를 사용해서 베타,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t도 마찬가지로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u를 행렬로 표현한 것을 a,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 표현을 b라고 할 때 a와 b의 곱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a와 b의 곱 ab가 u하고 t의 합성을 행렬로 표현한 행렬을 생각을 했을 때 a와 b의 곱이 바로 u와 t의 합성을 나타내는 행렬과 일치하도록 곱을 정의를 하고자 했던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이때 크기를 먼저 보면 앞에 있는 a는 지금 정의역의 차원이 m이고요. 공역의 차원이 p가 되기 때문에 p 곱하기 m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역의 차원이 n차원이고 공역의 차원이 m차원이기 때문에 b는 m by n 행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행렬로 표현한 것의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P 곱하기 N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의 곱을 이 행렬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A와 B의 곱을 나타내는 AB라고 하는 행렬은 일단은 크기가 내가 목표로 하는 이 행렬의 크기랑 같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A하고 B는 P 곱하기 M 행렬과 M 곱하기 N 행렬의 곱은 결과는 P 곱하기 N 행렬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는 정해졌으니까 성분을 정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행렬을 정하기 위해서는 자, 이 AB라는 행렬의 IJ 성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I는 1부터 P 사이가 있고요. P 곱하기 N 행렬이니까. 그 다음에 J는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IJ 성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 AB라는 행렬이 이 행렬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AB의 IJ 성분을 이 행렬의 IJ 성분으로 약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의 계산을 해보면 합성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계산하고 그 행렬 표현의 IJ 성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계산을 했었는데요. 즉 알파의 J번째 벡터 VJ를 이제 대입을 해서 그 녀석을 GI 감마의 벡터들의 그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때 앞에 등장하는 이 개수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개수 CIJ가 바로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합성한 것의 행렬 표현의 IJ 성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AB 곱한 행렬의 IJ 성분을 오른쪽 여기죠. 그 UT 합성한 행렬 UT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합성한 것의 행렬 표현의 IJ 성분인 CIJ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CIJ 식은 다음과 같이 A라는 행렬의 I번째 행과 B라는 행렬의 J번째 컬럼은 고정을 한 다음에 I하고 J는 고정한 다음에 각각의 행과 열에 대해서 K를 이제 바꿔가면서 움직여가면서 곱셈을 해서 다 더한 값이 CIJ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행렬의 곱은 결국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합성에 해당하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식이 성립하도록 우리가 곱셈을 약속했기 때문에 UT를 알파 감마로 행렬로 표현한 것이 지금 A 곱하기 B가 되도록 우리가 A와 B의 곱을 약속을 한 것인데요. 자, A는 U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고요. B는 T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 이퀄리티가 성립을 합니다. 이 이퀄리티는 나중에 우리가 정리 CRM 2.11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행렬 A라는 행렬 n by n 행렬과 B n by P 물론 앞에서 이제 그 우리가 사용했던 그 문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자, A를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고 B를 n 곱하기 P 행렬이라고 하면 A하고 B의 행렬의 곱은 AB로 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행렬의 크기는 m by p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려면 A의 컬럼의 크기와 B의 즉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의 행의 크기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성분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렬의 곱의 IJ 성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A의 I번째 행에 있는 성분들과 B라는 행렬의 J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들을 그 각각을 대응되는 그 성분들끼리 곱셈을 해서 이렇게 곱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더하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곱할 때는
왼쪽에 있는 행렬의 컬럼 크기와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행의 크기가 같아져야 되고, 두 행렬을 곱한 결과 곱의 행렬의 크기는 m by p가 된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안쪽 디멘전은 일치해야 되고요, 바깥쪽 디멘전이 결국 곱한 행렬 A, B의 디멘전을 알려준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1을 통해서 실제로 행렬의 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었고요. 자, 그러면 그 리마크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행렬의 곱을 약속을 했는데, 자, 곱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실수의 곱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실수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약속한 행렬의 곱은 커뮤터티브 하지가 않습니다. 커뮤터티브라는 뜻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인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not commutative,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런 사실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 두 행렬을 곱하면 1100이 나오는데요. 이 두 행렬의 순서를 바꿔서 다음과 같이 곱해보죠. 그러면 0011이 나옵니다. 즉, AB 곱한 것과 BA 곱한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같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자, 행렬의 곱과 트랜스포즈의 관계에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자, A가 n by n 행렬이라고 하고요, B를 n by p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를 이제 곱셈이 가능한 건데요. 자, A, B 곱셈한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될까? 결과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B의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의 곱인데 순서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B의 트랜스포즈의 크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P by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는 M by N이니까 A가 N by 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 트랜스포즈랑 A 트랜스포즈의 순서를, B 트랜스포즈를 먼저 왼쪽에 쓰고 A 트랜스포즈를 오른쪽에 쓴 이러한 곱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크기가 P 곱하기 M 행렬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어떨까요? A하고 B 행렬의 크기는 디멘전이 M by P인데, 따라서 A, B의 트랜스포즈는 P by M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분은 아직은 확인을 하기 전이긴 하지만, 왼쪽 행렬과 오른쪽 행렬은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크기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분이 일치해야지만 두 개의 행렬이 동일한 행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각각의 성분이 동일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곱한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그 녀석의 IJ 성분을 생각을 해보죠. 자, 그것은 트랜스포즈를 택했기 때문에 AB의 JI 성분과 동일합니다. 자, 곱한 행렬의 JI 성분은 앞에 있는 A라는 행렬의 J 행과 뒤에 있는 B라는 행렬의 I 컬럼에 있는 값들을 곱해서 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I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공통적으로 그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자, K는 1부터 N까지 움직여지는데, 그 이유는 A를 우리가 N by N 행렬이었기 때문에 K가 지금 컬럼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A 입장에서는. 그래서 1부터 N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요 행렬의 IJ 성분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B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를 하나로 생각하고 IJ 성분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행렬의 IK, 뒤에 있는 행렬의 KJ, I하고 J는 이제 고정을 하고요. K만 바꿔가는 거죠. 자, 그런데 트랜스포즈의 IK 성분은 원래 B의 KI 성분이랑 같은 것이고요. 뒷부분은 A의 JK 성분과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식과 이 식을 보면 얘하고 얘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동일하죠. 자, 근데 이것은 스칼라들이니까 필드의 값들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성분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행렬의 곱을 약속한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어렘 2.12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행렬의 곱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베이시스를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가 밑에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타 같은 것이 캔슬되고 위에 있는 값만은 위로, 밑에 있는 알파는 밑으로 간다 라고 이 식을 형식적으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세어렘 2.12를 특별한 경우, 즉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면 T도 V도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V의 그 순서 기저로 베타를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성을 해서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다는 뜻은 정의역에서도 베타, 공역에서도 베타를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세어렘 2.11에 의해서 조금 전에 본 거에 의해서 여기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 베이시스를 이제 베타로 잡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등식이 성립할 텐데, 그러면 앞부분은 그냥 위아래가 베타니까 그냥 간단하게 밑에만 베타를 쓰는 것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에서 V로 가는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하나의 그 베이시스 베타만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결국 합성한 녀석을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는 것은 각각의 행렬 표현을 곱하는 것과 같다 라는 그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확인한 행렬의 곱과 행렬의 곱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과 관련된 성질, 즉 세어렘 2.11 혹은 뭐 컬러러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라고 하는 것을 P3에서 P2로 가고 T는 P2에서 P3로 가는 함수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U는 방식을 도함수로 대응시키는 함수, 그것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죠. 그리고 T는 0부터 X까지 적분하는 그러한 것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이 P3와 P2의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로 정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미적분학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한 다음에 0부터 x가 적분한 다음에 그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자, 그것을 이 u하고 t의 합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u하고 t의 합성이 뭐가 될까요? 자, u, t에다가 어떤 f라고 하는 다항식을 대입하면 t에 의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분 이렇게 쓰죠. u에 의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다시 f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f 집어넣으면 f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물론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i의 정의역은 p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는 p2에서 p2로 가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본 세어렘 2.11이 이제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제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UT의 알파 감마가
U의 베타 감마, 그 다음에 T의 알파 감마랑 여기 베타죠? 네, 이거 같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거 정말 성립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행렬 곱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과 같은지, 이 행렬과 같은지. 자, 앞에 있는 행렬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알파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베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U, 알파, 베타를 이제 계산하려면, 알파에 있는, 베이시스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벡터들에 대해서 U에 대응되는 값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을 넣어보면 지금 U는 미분하는 것이니까 0이 되는 것이고요. X는 1, 제곱은 2X, 세제곱은 3X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은 첫 번째 컬럼은 이 벡터를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것인데 베타에 대해서 0이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 좌표 벡터를 계산해보면 0, 0, 0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컬럼은 x에 대응되는 1을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거니까 1, 0, 0 되고 마찬가지로 x제곱이 대응되는 2x를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 세 번째 컬럼이죠. 세 번째 컬럼은 0, 2,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x제곱이니까 0, 0,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 있는 행렬을 계산하고요. 뒤에 있는 행렬도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t가 P2에서 P3로 갔는데 정의역의 그 베이시스를 이제 베타로 지금 잡았으니까 베타에 있는 1x, x제곱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을 계산을 해보면 1을 적분을 해보면 0부터 x까지 적분하면 x가 되고요. x를 적분해보면 2분의 1 x제곱,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이 되는 것은 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 녀석을 알파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는 것이 컬럼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x를 이것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해 보면은 벡터가 모두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성분이 1이 되는 거니까 0, 1, 0,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2분의 1 x제곱을 알파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해 보면은 0, 0, 2분의 1, 0. 그 다음에 3분의 1 x제곱은 0, 0, 0,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고 두 가지 행렬을 우리가 앞에 약속한 행렬을 곱으로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3x3 행렬인데요. 대각선이 전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는 그런 행렬이 됩니다. 자, 이러한 행렬은 앞에서 우리가 I라고 하는 Identity Transformation 생각을 했는데요. 이 Identity Transformation에 대한 행렬 표현이 바로 이 행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n차원 벡터 공간 V에서 V로 가는 Identity Transformation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순서 기절을 하나를 잡겠습니다. 베타를. 자, 베타를 구성하는 벡터는 V1부터 Vn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V의 디멘전은 우리가 n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베타를 가지고 행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제2번째 벡터를 대입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거니까 VJ로 그대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VJ라고 하는 것을 베타라고 하는 리니어 순서 기절을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녀석은 VJ가 되는데 VJ를 V1부터 Vn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제2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계수가 0이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EJ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 행렬은 첫 번째 컬럼이 E1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컬럼이 E2가 되는 것이죠. 즉, 첫 번째 컬럼은 처음만 1이고 나머지는 0, 0, 0. 두 번째 컬럼은 두 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 0, 0, 0.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행렬 표현이 다음과 같이 크기는 지금
V의 디멘전 n이기 때문에 n by n 행렬이 되는데 대각선은 1이 되고요. 대각 성분은 나머지 전부 0이 되는 그런 행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i는 P2에서 P2로 가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고 P2의 디멘전이 3이죠. 따라서 이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잡은 베타가 되겠네요. 네, 베타를 가지고 행렬 표현을 해보면 베타가 어떤 거든 상관없이 항등 행렬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UT나 I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UT를 행렬 표현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세어림 2.11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행렬이 서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그런 행렬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항등 행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행렬을 조금 손쉽게 정의하기 위해서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는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하겠습니다.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는 기호는 이렇게 쓸 텐데요. 첨자가 ij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크로네커 델타 ij는 1 또는 0을 갖습니다. i하고 j가 같으면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것을 이제 표기할 때 크로네커 델타 ij로 표기하겠습니다. 즉 델타의 1은 0인 것이고요. 델타의 3은 1인 것이죠. 자, 이러한 크로네커 델타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우리가 쉽게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n by n 크기의 행렬 중에서 ij 성분이 크로네커 델타 ij로 주어지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르겠고요. 그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크기를 우리가 표기할 때는 여기 밑첨자로 n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성분을 보면은 결국 이 녀석의 성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크로네커 델타 ij니까 1 아니면 0입니다. 만일에 i하고 j가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0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ij랑 같다라는 뜻은 n by n 행렬인데 행의 크기랑 그러니까 행의 인덱스와 그 다음에 j 컬럼의 인덱스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결국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이죠. 즉 대각선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라는 것을 크로네커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I1은 뭘까요? 1 by 1 행렬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값만 가지는 거니까 1만 성분으로 갖는 행렬이 되겠고요. I2는 2 by 2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요. 다음과 같이 2 by 2 행렬로서 대각 성분은 1, 나머지는 0이 되는 행렬이고요. I3는 3 by 3 행렬로서 대각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행렬이 됩니다. 자, 이런 행렬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우리말로 항등 행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행렬의 곱을 약속을 했는데 행렬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상수곱과 관련해서 실수에서의 그 곱과 덧셈처럼 분배 법칙이라던가 결합 법칙 같은 것들이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행렬의 곱에 대해서 성립하는 성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한 가지 볼 거는 자, A라는 행렬과 두 행렬을 더한 행렬의 곱을 계산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행렬의 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A의 컬럼 크기와 B 더하기 C의 행의 크기가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B하고 C 더하는 연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B의 크기와 C의 크기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B의 크기도
행의 크기가 n, C의 크기도 행의 크기가 n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때 이러한 이제 덧셈과 행렬의 곱을 이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 일종의 성립을 합니다. 즉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성립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A를 n by n 행렬이라고 두었고요. B하고 C를 각각 n by p 행렬이라고 두었기 때문에 B 더하기 C도 n by p 행렬이 되고, 따라서 A하고 n by p 행렬을 곱하게 되면 n by p 행렬이 됩니다. 자, 비슷하게 AB도 그렇고 AC도 n by p 행렬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행렬도 n by p 행렬이 됩니다. 즉, 두 개의 행렬은 일단은 디멘전이 동일합니다. 디멘전이 동일하면서 각각의 성분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앞에 있는 행렬의 ij 성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곱의 정의에 의해서 앞에 행렬의 앞쪽에, 왼쪽에 있는 행렬의 i행,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j 컬럼에 있는 성분들을 이제 k를 바꿔가면서 곱셈을 하는 것인데, b와 c 두 행렬 더한 것의 kj 성분은 행렬의 덧셈에서는 성분별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b의 kj 성분과 c의 kj 성분을 더한 것이 b 더하기 c의 kj 성분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스칼라들이니까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결국 A와 B 행렬의 곱에서 ij 성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을 보면 A와 C 행렬의 곱에서 ij 성분을 의미합니다. 즉, AB란 행렬과 AC란 행렬을 더한 다음에 ij의 성분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이것과 같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확인한 것처럼 행렬의 합은 성분별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등식이 성립을 하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의 ij 성분과 뒤에 있는 행렬의 ij 성분이 항상 같으므로 모든 ij에 대해서 두 행렬이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두 행렬이 앞에서 더해져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렬의 곱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이 스칼라 A, 스몰 a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도 다 동일한 결과를 얻겠습니다. 자, 그리고 IM이라고 하는 그 m by m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A를 곱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왜 IM이 됐냐면 A의 크기를 우리가 m by n으로 뒀기 때문에 앞쪽에 곱하는 행렬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할 때는 이 크기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IM을 곱합니다. 자, 이 행렬을 이제 곱해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조금 전에 A번을 계산한 그 과정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그냥 A가 나옵니다. 곱하면. 자,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더라도, 물론 여기서는 지금 A의 크기가, 행의 크기는 M이고 열의 크기는 N이기 때문에 A의 오른쪽에 곱하기 위해서는 이 크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n차 정사각 행렬이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제 곱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크기가 좀 다른데요. 그 이유는 지금 m이 행의 크기고 n이 열의 크기라서 그런데요. 자, 어쨌거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행렬을 곱하는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오른쪽에 있건 왼쪽에 있건 항상 A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행렬의 곱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실수에서 1과 같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산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그 확인한 사실 중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Theorem 2.11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에 관련된, 그리고 행렬의 그 상수곱과 관련된 그런 성질들은 일종의 선형성인데요. 그런 선형성들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 지금 행렬의 크기는 이제 곱셈과 덧셈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때는 다음과 같은 행렬을 여러 개를 더한 다음에 행렬을 곱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를 앞으로 묶어 오면 이와 같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행렬의 곱과 그 상수곱,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 사이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성립한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서메이션, 시그마로 표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앞쪽에 곱해진 행렬이 여러 행렬들의 덧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렬 중에서 n by n 행렬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자기를 이제 곱셈이 가능합니다. n by n이고 n by n인 거니까. 그래서 자기와 자기를 곱한 것을 우리가 a 제곱이라고 나타내고 싶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A1이라고 쓰는 것은 A,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기호로 쓰도록 하고요. A 제곱은 지금 방금 도입한 것처럼 A 곱하기 A.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A1 곱하기 A로 나타내도록 하고요. A3는 A의 세제곱인데, 물론 이제 이것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의미하는 거지만, 우리가 조금 거듭제곱을, 행렬의 거듭제곱을 일반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 대신에 그 전에 약속을 한 A제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A의 K제곱은 A를 K번 반복해서 곱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기 위해서 A의 K-1을 그 전에 우리가 약속을 해놨을 테니까 그것을 이용을 한다면 이와 같이 약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A의 0제곱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숫자에서도 2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렬은 이제 거듭제곱을 약속을 했는데요. 자, 행렬의 이제 그 곱셈과 실수의 곱셈 혹은 복소수의 곱셈하고는 그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다음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라는 행렬을 다음과 같은 00, 10이라고 둔다면 A를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A와 A를 곱한 A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모든 성분이 0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행렬 간단하게 이와 같이 0이라고 표기를 하죠. 5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행렬을 영행렬, 제로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A 자체는 0이 아닌 성분이 있습니다. 즉, 영행렬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곱을 했더니 영행렬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우리가 흔히 그 필드, 체에서 하고 있는 cancellation property가 행렬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필드에서의 cancellation property는 다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large F가 필드라고 하고 small a, b, c가 필드에 있는 스칼라라고 할 때 필드 상에서의 cancellation, 그 소거, 소약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자, 스몰 a가 0이 아니고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같다면 스몰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양쪽에서 a를 캔슬을 시켜서 b하고 c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cancellation property입니다. 자, 필드상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a가 0이 아닐 때는 a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에 곱하면 b하고 c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제는, 이 example은 행렬의 곱에서는 이러한 cancellation property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 a 제곱은 a 곱하기 a죠? 그것이 0행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a라는 행렬과 0행렬을 곱하게 되면, 즉 오른쪽이 0행렬이 되면 앞에 있는 행렬과 상관없이 모든 성분이 오른쪽 0이기 때문에 결과가 0행렬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라는 앞에 공통적으로 곱해진 행렬은 0행렬은 아니죠? 자, 그런데 만일에 cancellation property를 적용할 수 있다면 0행렬이 아니니까 캔슬 시킨다면 a가 0행렬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즉, 이 경우에는 a가 0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cancellation property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행렬의 곱에서는 다음과 같이 cancellation property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a라는 행렬이 0행렬이 아니고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 곱한 것과 a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이 곱한 것이 같다고 하더라도 b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이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앞에서 우리가 행렬들의 곱셈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 행렬들의 곱셈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a라는 행렬을 이제 n/n 행렬이라고 하고요. b라는 행렬은 이제 곱셈이 가능하도록, 즉 a 곱하기 b가 가능하도록 n/p 행렬이라고 지금 했을 때 곱한 a, b의 행 혹은 열은 a와 b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곱한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을 UJ라고 두고요. B의 제2번째 컬럼을 VJ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성립을 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앞에는 A 행렬을 나타내고요. 뒤에 있는 것은 B 행렬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곱한 결과를 오른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곱한 결과를 이제 오른쪽에 쓴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행렬의 곱을 약속을 할 때, 행렬의 곱은 그 앞에 있는 행렬의 i번째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j 번째 열을 곱한 것을 ij 곱한 행렬의 ij 성분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곱한 행렬의 j 번째 컬럼, 우리는 여기서 UJ라고 두었는데요. 곱한 행렬의 UJ, j 번째 컬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즉, UJ의 첫 번째 성분은 A의 첫 번째 행과 B의 j 번째 컬럼, 여기서는 우리가 VJ로 두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녀석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UJ의 즉 곱한 행렬 AB의 j2번째 컬럼의 두 번째 성분은 B의 j2번째 컬럼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가 행 번호가 2로 바뀌었기 때문에 A에서 두 번째 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B의 j2번째 컬럼과 연산을 해서 계산한 결과가 여기에 적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A, B 곱한 행렬의 j2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은 A에 있는 행들을 바꿔가지만 B라는 행렬에서는 항상 j2번째 컬럼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A 행렬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 그리고 B라는 행렬에서 j2번째 컬럼만 따로 가지고 와서
곱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가요? 자, A하고 VJ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결과가 그대로 얻어지겠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AB 곱한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은 A라는 행렬과 B의 제2번째 컬럼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얻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이제 곱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B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B라는 행렬과 지금 B는 N by P 행렬이라고 두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곱하는 행렬은 P by P 행렬 크기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제 곱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B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앞에 B라는 행렬이 있고 뒤에 오른쪽에 IP, P by P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고요. 두 개를 곱한 결과를 이제 오른쪽에 썼는데, 오른쪽에 쓴 이 곱한 결과는 B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A에서 확인한 것처럼 곱한 결과의 제2번째 컬럼, 여기서는 B가 됐는데 B의 제2번째 컬럼을 VJ로 두었습니다. 자, 그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행렬과 뒤에 있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을 곱해서 얻어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IP, P by P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대각성분은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러한 행렬인데요. 이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은 어떻게 될까요? 제2번째 컬럼은 0 쭉 하다가 대각선에 1이 되는 거니까, 즉 대각선인 거니까 행번호도 제2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2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J랑 같습니다. 즉 제2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는 것이 IP의 제2번째 컬럼이 됩니다. 그래서 B라는 행렬과 IP의 제2번째 컬럼인 EJ랑 곱하게 되면 오른쪽 곱한 행렬이 나온다. 곱한 행렬의 그 제2번째 컬럼이 나온다. 그것이 B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행렬의 곱은 A와 B의 곱은 여기 있는 제2번째 컬럼을 생각을 해보면, 곱한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은 일단 A에 의해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의 곱이랑 같은데요. 지금 여기 그림이 A와 B를 곱해서 AB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곱한 행렬의 점선은 제2번째 컬럼을 지금 표시했는데, 그 녀석은 A라는 행렬과 B의 제2번째 컬럼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B의 제2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을 잠깐 C1부터 CN이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첨자를 두 개를 쓰는 게 좀 불편해서. 그리고 A라는 행렬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온 다음에 첫 번째 컬럼은 A1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두 번째 컬럼 벡터는 A2 해서 맨 마지막 n번째 컬럼 벡터는 AN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행렬과 이 컬럼 벡터 C1부터 CN으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 벡터를 곱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성분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오른쪽에서의 첫 번째 성분과 동일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첫 번째 성분은 뭐냐면 C1하고 이 값, C2하고 이 값, CN하고 이 값을 곱해서 다 더한 것이죠. 그것이 왼쪽에서 행렬을 곱해서 첫 번째 행과 이 컬럼 벡터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행렬 혹은 벡터의 각각의 I 성분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지금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행렬 언급을 좀 빠뜨렸는데요. 이 녀석은 A의 첫 번째 컬럼을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이 녀석은 A의 두 번째 컬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식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수식으로 써보면 C1A1부터 CNAN의 합입니다. 즉, A라는 행렬과 어떤 컬럼 벡터를 곱하는 것은 A를 구성하는 컬럼 벡터들에다가 A1, A2, AN에다가 상수 C1부터 CN을 곱하는데 이 상수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컬럼 벡터의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더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부르죠. 리니어 컴비네이션입니다. 근데 어떤 벡터들이 1차 결합이냐면 A를 구성하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개수 C1부터 CN은 개수는 뭐냐면 C1부터 CN이 되는 것인데, 원래 행렬 A와 B의 곱에서 생각을 한다면 B의 제2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들이 바로 개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와 B의 곱의 제2번째 컬럼은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인데, 이쪽은 그 1차 결합을 할 때 필요한 개수가 바로 B라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개수로 해서 1차 결합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B 곱한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은 A라는 앞에 있는 행렬의 컬럼들의 1차 결합인데요. 즉 앞에서 C1, A1이라고 쓴 거죠. 그런데 이때 C1부터 CN은 뭐냐면 B라는 행렬의 제2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들이 바로 이제 개수로서 얻어지는 것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은 이제 A와 B 곱한 행렬의 제2번째 컬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자, 비슷하게 우리가 A와 B 곱한 행렬의 각각의 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먼저 해보죠. 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곱을 이제 여기다가 쓴 건데요. 자, A, B 곱한 행렬의 i번째 행을 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 얘는 A의 i번째 행을 선택을 하고요. B라는 행렬에서 첫 번째 컬럼을 생각해서 곱한 결과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성분은 앞에 있는 행렬의 i행은 동일하고요. 뒤에 있는 B라는 행렬에서는 컬럼이 두 번째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곱한 행렬의 i번째 행은 A의 i번째 행은 그대로 두고 B라는 행렬과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A라는 행렬에서 i번째 행의 성분을 편의상 C1부터 CN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B 전체를 이렇게 B를 이제 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곱한 행렬의 i번째 행이 되는데, 자, C1부터 CN이라는 이 로우 벡터와 B라는 행렬을 이제 곱하는데요. 자, B라는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을 B1, 두 번째 행을 B2, n번째 행을 BN이라고 나타낸다고 하면 이 행렬의 곱이 다음과 같이 B1, B2, BN의 1차 결합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해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컬럼에 대해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해보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곱한 행렬의 i번째 행은 B라는 행렬, 뒤에 있는 행렬의 행들의 컬럼이 아니라 행들의 1차 결합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필요로 한 개수가 C1부터 CN인데 이 개수는 어디서부터 등장했느냐, 나왔느냐? 앞에 있는 행렬 A의 i번째 행의 성분을 개수로
해서 1차 결합을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 약간은 좀 복잡해 보일 텐데요. 컬럼과 행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그 행렬의 곱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행렬의 곱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시간이 약간 좀 지난 것 같으니까 CRM 2.14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